요리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준다. 손쉬운 재료로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주인공. 요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 인기 요리 연구가 김하진. 제가 요리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만들어서 드셨을 때 맛있다라고 칭찬해 주실 때 그때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데요. 더 보람되게 느끼는 거는 우리 가족들이 아빠 그 음식 참 맛있어라고 칭찬해 줄 때가 가장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오늘만큼은 나도 1등 요리사. 김하진 선생님이 알려주는 영양 만점 손쉬운 레시피를 지금 바로 배워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재료의 건강을 살리고 맛을 살리는 원기 회복 레시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만큼 건강 레시피를 잘 소개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웰빙 요리사 김하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웰빙 건강 식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소임줄 무침하고 유채나물을 준비했는데요. 소임줄 그러면 네. 왜 좀 질긴 느낌이 질기다. 네. 이 소임줄 같은 인간아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부드럽답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은 좀 특별한 요리가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소임줄 무침과 유채나물입니다. 재료 나와주세요. 색다르게 즐기는 요리. 쫄깃쫄깃한 소힘줄에 아삭아삭한 채소를 듬뿍 넣어 고소하게 볶은 소힘줄 무침과 유채꽃의 새로운 반란. 이젠 식탁에도 오를 수 있다. 씹을수록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유채나물. 재료 살펴볼까요? 소힘줄 무침 재료는 소힘줄, 오이, 당근, 양파, 대파, 간장, 설탕, 식초, 깨소금, 다진 마늘, 고춧가루, 소금, 참기름. 유채나물 재료는 유채나물, 참기름, 다시마 우린물, 다진 마늘, 된장, 다진 대파, 깻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소임줄 무침과 유채나물. 재료 준비 끝! 자, 이제 소힘줄 무침입니다. 야,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네. 요거죠, 소힘줄이. 네. 자, 이게 소임줄인데요. 네. 일명 스지라고 그래요. 네. 근데 스지는 일본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그래서 고기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걸 사다가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네. 한번 볼에다 물 좀 줘 보실래요? 자, 네. 요 정도 그래서 이걸 보이면 사오신 다음에 네. 네. 그냥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이걸 사오신 다음에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면 네. 여기다 물에다 이렇게 담궈주세요. 이렇게 물에다 담궈서 네. 네, 한 2-3시간만 놔두면 이런 핏물이 제거가 돼요. 아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놔둔 거를 갖다가 네. 자리를 옮겨서 먼저 냄비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끓여주나 네. 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끓을 때, 네. 물이 끓을 때 넣어주세요. 자, 항상 고기는 삶을 때 끓는 물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 요 상태로요? 네, 보통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제 생강도 넣고 양파도 넣고 뭐 별거 다 넣겠지만 네. 오늘은 이걸 갖다 이제 맛깔스러운 양념에 채소와 같이 버무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익느냐면 네. 이 앞에 제가 끓이고 있거든요. 아. 자, 여기에 보시면 요게 조금 탄성이 있게 탄력이 있게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여기 대략 한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끓여줘야 돼요? 한 소임질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린데요. 네. 젓가락으로 눌러봐주세요. 한 3시간 정도예요. 아, 네. 이 정도를 기준으로 네.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가는 네, 정도. 말 이렇게 탄력 있게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네. 너무 안 들어가는 거 하게 되면 너무 딱딱하고 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임질 한번 꺼내다가 한번 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놓고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임질이 지금 잘 끓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를 제가 건져 놓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건져내보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오, 자, 아, 진짜 이 약간 그 도가니 맞아.
맞아요. 그런. 도가니 모양이 그러면 있어요. 너무 비싸요. 아, 이게 도가니보다 좀 저렴한가요, 소임줄은? 네, 조금. 오. 조금. 많이는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일부 식당에서들은 네. 도가니탕 그러면 소에서 도가니가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4개 딱 나오겠네요? 네. 네. 몇 개 안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가니를 소임줄하고 같이 섞어서 많이 써요. 아,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네. 뜨겁긴 한데 자, 거기다 놓고 네. 썰까요?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미끄덩거려서 음.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게끔 네. 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썰어서. 네. 근데 사실은 뜨거워야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는데요. 네.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양념장에 콕 찍어서들 많이 드셨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저는 이걸 갖다가 채소하고 같이 무치는 거예요. 아, 네. 무침으로. 네. 자,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찜도 아닌 것이, 네. 그 다음에 무침도 아닌 것이, 네. 손님들 오셨을 때 이렇게 술안주라 그러나요? 네. 어머니들 술안주 만들어하면 되게 싫을 텐데. 술안주 말고 그냥 뭐 건강식으로. 건강식으로.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건강식으로. 네. 왜냐하면 최고 요리 비결에서 어머님들 네. 고생하라 그러면 저 큰일 나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자리를 옮겨서 네. 이거를 이제 저수 요리를 이제 익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채소. 근데 이게 아주 쫀득쫀득해 보이고 아주 네. 맛있어 보입니다. 네. 윤영미 씨 요새 다이어트 하죠?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근데 기왕에 먹는 거 저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에다가 네. 그 힘줄 삶은 육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네. 네, 여기다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네. 여기다 이렇게 채소들을 넣어주세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채소들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채소가 또 들어갑니다. 네, 채소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채소를 이렇게 볶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국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아, 아까 저희 그 소임줄 네. 그 끓여냈던 네, 많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네. 한 3큰술 정도, 4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그게 또 육수 역할을 해주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뚜껑을 완전히 닫아가지고, 네. 채소를 살짝만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시고요. 네. 요 채소가 익는 동안에 네. 무엇을 할 거냐면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아, 이거 유채나물 양념이고, 요거. 아, 요 네, 양념. 네, 네. 네. 보라 하나 먼저 보실래요? 네. 이렇게. 네. 그거 하나 주세요.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네. 참기름. 참기름이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참기름 넣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설탕. 설탕이 또 들어갑니다. 네, 설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식초가 들어갈 거거든요. 식초하고 설탕은 이렇게 찰떡궁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간장. 간장.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춧가루.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진 마늘. 다진 이렇게 마늘이 넣어주세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깨소금 팁 하나 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는 한 번에 통깨들을 많이 이렇게 갈아놓고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나물이나 이렇게 조금 넣는 거는 그냥 엄지검지 이렇게 쥐고서 이렇게 부스러뜨려서 넣으세요. 아, 손으로 네. 부스러뜨리면서. 그게 가장 고소해요. 왜 우리가 옛날에 어머님들을 보면은 네. 깨볶아 놓은 걸 갖다가 손바닥으로 비벼서들 많이 넣으시거든요. 네네네. 그게 가장 맛있어요. 아. 금방 이렇게 빠야만 정말 맛있거든요. 고소함이 더 그럼요. 그래서 여기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깨소금을 빠서 넣는데요. 네. 한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깨소금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부스러뜨려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바로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네. 해주시는데요. 볼 하나만 주실래요? 커다란 볼. 네. 이게 지금 양념이 다 됐어요. 오. 네. 그래서 이 양념을 어디에다가 이용하는 게 좋으냐면요. 네. 보통 우리가 고기 삶아서 수육 먹죠. 그쵸. 네, 수육 같은 거, 사태고기 같은 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양념장 찍어 먹거나 할 때 요 양념장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고기의 느끼한 맛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야, 요게 그 양념장. 네. 상큼하죠? 자,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요거예요. 와. 요거. 지금 채소가 살캉거리게 익었어요. 네네네. 바로 요거거든요. 요렇게 네. 저수 요리를 하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테이블로 한번 옮겨서 한번 썰어보도록 자, 옮겨서 쏟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커다란 볼 주세요. 자, 그거 작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오.
야, 색도 참 네, 예쁘고. 요렇게 익히세요. 네. 이거를 끓는 물에 데쳐내거나 하게 되면은 네. 채소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맛, 영양소는 다 없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진짜 무침이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찜도 아니고 네. 무침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렇게 네. 힘줄을 이렇게 하면은 네. 정말 저는 맨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면 거는 거야. 맨날 맛있다 그래 맨날. 근데 진짜 선생님 요리는 다 맛있고 특히나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채소가 네. 완전히 물러지게 데친 것이 아니라 살캉하게 네. 해놔서 채소와 소임줄의 조합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이거를 갖다가 끓는 물에 집어넣게 되면 채소가 너무 맛이 없어. 네. 물크러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수 요리를 해가지고 네. 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담을까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커다란 여기다 이용할게요. 네. 네. 어우, 이제 담아내는데요. 아니, 이게, 상큼한 그 냄새가 확 올라오죠. 어우, 정말 맛있는 향이 나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냥 네. 소임줄이라는 얘기만 들었을 때랑 좀 징그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완성된 요리를 봤을 때랑 네. 또 전혀 달라요. 그럼요. 요새 같이 세상 사는 게 각박한데. 네. 진짜 소입줄 같은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거든요. 요거는 근데 좀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러워요. 그런데 부드러우면서도 그 속에 쫀득함이라는 건 이제 드셔보신 분들만 아시겠는데요. 우리 윤영민 씨가 또 네. 거기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설명해 주시겠죠. 맨날 칭찬만 해주시니까. 아니, 저는 가감없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네. 그런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임줄 무침을 완성을 했어요. 야, 네.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네. 자, 소임줄 무침이 완성됐고요. 네. 이제 유채나물입니다. 네, 유채나물을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